오늘도 합정동 방향으로 달리지 않고 마포역 용산 방향으로 달리러 나왔습니다. 어제랑 조금 다르게 합정동 방향으로 달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 뒤편에는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목이 심해서 이제 지나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좀 멈추게 되는 게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어제 갔던 길이긴 하지만 또 시간대나 뭐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코스로 달릴 예정이고요. 거리는 오늘도 정하지 않았는데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월에 마일리지 200에서 300 사이 달성, 저는 그게 우선이거든요. 오늘도 10km 정도 뛰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고 금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술이랑 음식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죠.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뭐 대본을 세세하게 쓰거나 뭐 미리 외우거나 아직까지 그러진 못하고요. 그냥 간략하게 머릿속에서 틀만 생각해 놓고 달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는 달리기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관계에 대한 얘기죠. 대인관계, 뭐 친구관계, 뭐 가족관계, 연인관계, 뭐 여러 관계들이 있겠죠. 뭐 그 밖에도 반려동물이랑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더 나아가서 사물이나 물건, 현상이랑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요. 꼭 그게 유기체여야 된다는 보장이 없죠. 뭐 사람이랑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친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계를 얘기를 시작했는데 혼자 있기와 고독, 외로움에 대한 얘기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배낭 여행으로 한 2달에서 3달까지는 안 되고 한 대략 2달 정도를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거나 뭐 경험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고 좀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도 그렇게 깊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유럽에 배낭여행 가기 전까지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게 항상 뭐 10대 20대 초반까지는 또래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뭐 그리고 가족들이랑 꽤 활발하게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날마다 지나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되는 대로. 근데 유럽 여행을 가니까 제가 갈 때 혼자서 떠난 건 아니었어요. 같이 갔던 동료 일행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둘이서 떠났고 그때는 혼자서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다는 게 저는 아예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비행기 타는 것부터 그 같이 간 분한테 배울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뭐 그 흔한 구글맵을 휴대폰으로 켜가지고 지도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내가 뭐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해보질 못했으니까 뭐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금세 적응은 했죠 나중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행을 갔는데 그 해외여행 유럽 여행에 대한 그 환상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환상을 부푼 환상을 엄청 가득 품고 떠났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 서양 문화나 서양 사람들은 뭐 인간관계 할 때 집 근처에 카페나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갔을 때도 거기 직원분들이랑 막 웃으면서 스몰 토크 하고 간단하게 막 날씨 얘기, 기분 얘기, 건강 얘기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긴 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느 정도 가까운 친척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내가 비디오나 어디 책이나 잡지에서 보는 거랑 비슷한 점도 있구나. 그래서 아 속진 않았구나.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여행을 하는데 그런 거 관찰하는 재미도 있고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저도 뭐 혼자서 용기 있게 처음부터 딱 가가지고 더 많이 새로운 환경에 부닥쳐 보고 실패도 많이 하고 곤란한 상황도 많이 겪어보고 뭐 그랬어도 좋겠는데 다행히 일행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곤란한 상황을 겪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가서 일행이랑 2달 정도를 붙어 있었는데 같은 곳에서 자고 먹는 것도 비슷한 거 먹고 식당도 같이 가고 이러니까 이제 슬슬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막 권태 비슷한 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친밀하고 친한 사람이어도 오랜 시간을 하루 종일 막 한두 달을 붙어 있다 보면 좀 처음 긴장보다는 긴장을 많이 풀게 되고 좀 애틋함? 간절함? 관계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소원해지거든요. 당연한 것 같긴 해요. 계속 처음 만났을 때처럼 처음 친해질 때처럼 그걸 유지한다고 하면은 몸에 불필요한 힘을 계속 긴장하고 교감신경을 막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권태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뇌에서 권태에 맞는 물질을 뭐 내뿜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여행 간 일행이랑 이제 벨기에쯤에서 브루셀인가, 수도 이름이 브루셀인가 브리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분은 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저도 다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각자 갔다가 숙소에 자유롭게 와서 만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같은 도시에 있고 숙소에 가면 다시 일행을 만날 수 있는 안도감도 있지만, 일단 흩어졌으니까 저도 혼자서 뭘 해봐야 될 거잖아요. 혼자 뭐 간단하게 간식거리라든지 뭐 음료수, 그리고 그때는 담배도 피웠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냥 손짓 발짓 무슨 몸짓으로 해가지고 막 겨우 담배도 사고 여권도 확인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면박도 당할 때도 있었고, 좀 차별 아닌 차별,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자존감이 낮아서 그냥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좀 겪으면서 경험치가 쌓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다 각자 살기 바쁘고, 뭐 상대방한테 법적으로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혼자서 걷기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뭐 친구들이랑 부모님이랑 해야 됐던 거를 혼자서 타지에 외국에 나가서 하니까 뭔가 내 속에 있는 거대한 장벽 같은 거를 하나 깨부순 느낌이었어요. 그게 뭐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일과 뭐 여행하면서 엄청 많은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일들을 차곡차곡 시간 들여서 겪어 나가면서 제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다 끝내고 딱 두 달 정도 하고 들어올 때는 또 일행분은 더 멀리 오래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떠나셨고, 저는 스위스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첫 여행을 2달만 하고 유럽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막 혼자서 계속 무슨 여가 활동도 하고 싶고, 혼자서 식당도 가고 술도 마시고 혼자서 책도 읽고 카페도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런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약간 창피해야 할 건 아닌데, 제가 원체 어렸을 때부터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이런 게 많았어요. 괜히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컸어요.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와서 영화도 혼자, 그때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영화를 혼자 처음 본 게 그 시기였고, 혼자 그때는 술도 자주 할 때라서 좀 맛있는 음식에다가 술도 혼자서 곁들이고 이런 거를 스스로 배웠고, 혼자 헬스장은 군대에서부터 짬짬이 연습을 해가지고 혼자서 간단하게 체중 유지할 정도로는 하는 법을 익혔거든요. 혼자 헬스장도 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재미를 찾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지루하고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어렸을 때는요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1년 지나면서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안에 꿈틀거리던 자아가 튀어나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좀 즐거웠고, 너무 홀가분하고 좀 편리한 점도 많더라고요. 누구랑 뭐 시간 약속 따로 안 정해도 되고, 혼자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집에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 자율성, 그러니까 자유로움, 그런 거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은 뭐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이거 뭐 먹네 마네 서로 기싸움하고 눈치 봐야 되고, 안 친한 분들 만나면 거의 막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서로 양보하다가 서로 짐 빠져가지고 괜히 관계를 해칠 것도 아닌데 원인은 다른 데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뭐 작은 분쟁이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피했던 거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익숙하게 만들고 난 뒤로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피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혼자 있으니까 좋은 건 사실이었고, 점점 하나씩 늘려가다가 달리기를 만나게 된 거죠. 달리기는 뭐 여러 명이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에 더 쉽게 끌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코스도 날마다 비슷한 데 가거나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막 크게 변화를 두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하는 게 덜 불편하고, 뭐 그렇게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들이 있는데, 왜 그래서 결국 고독해야 되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해야 되고 혼자서 묵묵하게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저도 배우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고 어디에 살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항상 가족들 곁이나 친구들 곁에 남아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도 나이가 들고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형제들도 나이가 드는데 막 만일의 경우에 누군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병에 들어서 간호나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길 거고, 누군가. 그리고 내가 자꾸 사회활동을 늘려가면서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처럼 긴밀하게 속을 터놓고 그런 친구를 죽을 때까지 계속 생산성 있게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살아온 세월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각자의 처해진 환경이나 뭐 노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앞에 말한 대로 낯가림도 있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원체 막 다가가서 말을 못 걸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누구를 만나고 새로 사귈 수 있는, 그런데 용기를 많이 내야겠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의 길을 골랐던 것도 있겠죠. 혼자서 하면은 뭐 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관계라는 거는 상대방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소중하고, 나와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의 시간이나 비용도 내 비용만큼이나 엄청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막 친밀해지고 싶다고 친한 척을 하거나 무슨 인상 깊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얼굴 도장 찍으려고 사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방이 나를 멀리하거나 거부하면 꽝이잖아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상대방한테, 사람한테 기대를 안 갖고 기대를 안 하면은 좀 내 정신이 또렷해지고 윤택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보긴 하는데 그게 말대로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 줬으면 하나 받고 싶고, 뭐 생일 선물도 내가 챙겨줬으면 내 생일날 내가 얼마짜리 무슨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공들인 선물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뭐 연락이라도 올까? 이런 생각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10대 20대 초반 때까지는 뭐 할 수 있겠다고 치는데, 점점 그런 거 비롯해가지고 신경전 아닌 신경전 버리는 것도 싫고 제 스스로랑 신경전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안 하려고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상황에서 되진 않아도 기대를 안 하면은 오히려 웬 떡이지? 이런 상황들이 뭐 돈을 버는 행위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1년 1년 지날수록 저는 누굴 사귀려고 막 아등바등 그렇게 설치기는 또 싫어요. 뭐 때로는 제가 좀 설치고 다닐 때도 있긴 해요. 고백을 작게 하자면 뭐 먼저 다가가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것도 신뢰가 안 된다면 조심스럽게 좀 물어보고
그렇게 대인관계를 하려고 시작을 요새 그렇게 많이 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직업을 이어가고 있고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뭐 운동에 대한 개인의 철학, 철칙, 뭐 기타 등등 많겠죠. 취미, 여가, 결국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인간 자연의 순리이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나한테 내 내면에 집중하고 내 정신과 몸에 집중을 해서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돈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야망만큼 벌고 사회에서 뭐 나가서 집 밖에만,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지 말고 하다못해 뭐 단골 카페라도 만들어서 카페라도 나가서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눈 잘 마주치고 그 상대방이 뭔 말을 나한테 걸면은 정말 경청하는 자세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게 저는 엄청 중요하고 으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뒷받침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뭐 돈이 있어서 부티가 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귀한 티가 나요. 그 사람 자체가 귀한 사람 같고 뭐 나이스하고 행동거지가 바르고 배울 점 많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에고나 내면이 센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독해져야 되고 혼자서 결국 살아야 되고 무슨 명언이나 책 같은 데서 읽어보면 결국 혼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철학 사상가들도 그렇고 설파를 할 때도 결국 혼자고 혼자서 다 이겨내야 되고 저는 그거를 일정 부분 저도 좀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부정을 하면은 너무 거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은 맞다고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는 제가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권태가 반드시 따라와요. 이성관계도 그렇고 가족은 제 경험상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그 친구관계 그리고 친한 형, 친한 동생, 뭐 동료 다 제가 앞전에 유럽 여행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관계는 종말이 다가오면 권태로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뭐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래요. 제 주변에 제 가족들도 그런 것 같고 제 친구들 뭐 친한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저랑 있을 때만 다른 자기 내면의 세계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다 각자의 자유고 근데 저는 권태가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도 그렇고 음식 배부를 때도 그렇고 좋아하는 여가생활 음악 듣기 책 읽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관여되는 행동이 활동도 그렇고 권태가 오더라고요. 달리기도 저도 그랬던 적도 많고 사실 오늘 달리러 나오면서도 권태를
물론 이겨내고 나온 거죠. 저는 날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뛰니까요. 그래서 권태가 오니까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 대한 진화심리학 관련 장르의 책을 읽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연인 사이에도 연락이 너무 많고 잦고 횟수가 잦고 너무 가까이 붙어있고 맨날 보면 사람인 만큼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시들시들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를 제시를 해주는데 의도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연락도 그냥 좀 최소한으로 필요한 연락만 하도록 애를 쓰고 좀 애틋하게 그렇게 하면은 권태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겠지만 좀 미룰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미룬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뭐 그 가운데 미루면서 시간을 벌고 권태를 조금 잠시 인생에서 밀쳐내고 포용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포용할 수 있고 권태를, 그러니까 권태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권태가 누구한테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인간관계에 얽매이거나 내가 누구 뭐 인간관계로서 소위 말해서 인맥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러면은 사실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항상 그런 인맥이나 대인관계에 집착을 하면 뭐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물론 스승이나 멘토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 지나친 걸 저는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런 수렁으로 빠질 뻔 했거든요. 이건 벽길로 조금 빠지는 얘기인데 제가 성격이 워낙에 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받아주려고 하고 강박 같은 것도 심하고 내향인이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엄청 심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내향성이 가득한 성격을 좀 고쳐보기도 하고 용돈도 필요해가지고 서빙 아르바이트나 사람 만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고쳐지긴 하더라고요. 사람 눈도 막 쳐다보는 것도 어려워했고 그냥 직업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말을 걸고 그러니까 주문 받고 그런 건데도 처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고등학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주변에 같이 일하던 고등학생 친구들은 쾌활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성인처럼 행동하고 막 능숙해 보이고 그러니까 저만 못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계속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중요한 거가 중요하기보다 그 노출을 시켰더니 좀 고쳐지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말도 걸고 뭐 길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막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생각 떠올리는 가운데
지금 조금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달리기만 한 거고.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도한 타인에 대한 의존이나 그런 거를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내향인일 때는, 내향성이 컸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많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를 안 친하게 생각을 하고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관계를 맺은 지 시간이 얼마가 지났든 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오래된 동네 친구였는데, 그냥 둘이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계속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나 나쁘게 봤으면 어떡하지? 아, 내가 뭐 실수했나? 그리고 저 친구가 다음부터 내 연락 안 받고 나랑 절교하면 어떡하지? 아, 막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엄청 소심하죠? 근데 그게 또 지나서 여러 책들을 좀 봤을 때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선사시대로 하면은 종종 무리해서 그 속한 패거리에서 만약에 방출이 되잖아요. 따돌림 당하거나 왕따 당하면은 뭐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내처짐을 당하면.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되는 거니까 평판에 대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남자든 여자든 다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막 천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목을 많이 맸습니다. 20대 극초반까지 뭐 친구들 막 노래방도 쏘고, 친구들 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달마다 고정된 수입이 있었어요. 월급을 받았죠. 그 월급으로 뭐 제가 놀고 싶어가지고 쓴 거긴 합니다만, 같이 놀면서 돈도 더 쓰고 저축은 좀 등한시하고. 근데 그게 뭐 엄청 후회스러워가지고 꺼낸 건 아니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너무 의존하고, 그런 게 너무 싫었나 봐요. 제가 성격을 조금씩 고칠 수 있었던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게 잠재의식 가운데 계속 바꿔라 했던 거죠. 스스로 주문을 한 거죠.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과도한 경우를 언급을 한 거예요. 오늘 같이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나거나 상승효과나 상승작용이 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체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확실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의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는 두 가지를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잘 챙겨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중도의 불교 사상 같은 얘기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뭐 차면 기운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지키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혹도 너무 많고 살면서. 근데 타인과 많이 활동성 있게 어울리기만 해서는 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는 생각들을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가 되는 법부터 배우고 터득을 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뭐 모임도 나가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파트너 같은 것도 만나고 공통 관심사로 뭉칠 수 있는 모임을 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가면은 아무래도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도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달리기나 산악 달리기가 있으면 거기 나가면은 그냥 산악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 되는 거예요. 뭐 골프는 안 그렇습니까? 뭐 장비 근사하고 무슨 뭐 차 외제차 같은 거 좋은 거 타고 뭐 그런 걸로 사람이 공통 관심사로 친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누구든 돈이 필요하니까 하려면. 일단 저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모임이나 뭐 빈티지 올드카 아니면 골프나 그런 그래도 좀 시간과 비용이 달리기보다 많이 드는 것들은 아직 도전을 안 해봤거든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달리기처럼 이런 거 요새 크루나 모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나가는 것도 좋겠죠. 혼자서가 동기부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혼자가 되면은 시간도 좀 많이 아낄 수 있고 돈도 좀 덜 들어요. 안 써도 될 돈을 그냥 절약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은 뭐 같이 비용 분담해가지고 나눠서 돈 낼 때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먹을거리 시켜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안 먹어도 될 술을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될 경험의 비용을 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것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고 하되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어요. 혼자 달리기 할 때 도움이 된 책이 있는데 달리기와 존재하기라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시켜서 읽어봤는데 저랑 잘 맞더라고요. 거기서도 혼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달리기 혼자 할 때 읽으면 좋은 책은 또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가요?
그냥 줄여가지고 달리기를 말할 때라고 좀 말을 하는데, 그 책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하루키도 뭐 하루키스트라고 맞나요? 하루키스트? 하루키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루키도 엄청 내향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프로필 소개를 많이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언급도 했고요. 그 책을 보면은 하루키가 달리기,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더 젊었을 때, 많이 달렸을 때 대회 출전했던 거, 풀코스 마라톤, 철인 3종, 그리고 100km 울트라 마라톤, 뭐 보스턴 마라톤, 뭐 도쿄 마라톤, 이런 거 메이저 마라톤도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값이 그 책에 녹아있고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때때로 생각날 때 아무 구절이나 펼쳐가지고 읽을 때도 있고 그래요.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저도 혼자 있는 기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친구가 많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쏟을 수 있는 시간과 힘과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맞추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기억되고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로빈 던바 교수인가요? 옥스포드 대학교 영국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던바의 수라고 고안해낸 자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던바의 수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대인관계 사람 수를 뜻하는데요, 그게 150명 내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 말고 뭐 연예인 분들 말고 그냥 평범한 우리 근처의 동창들이나 사람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추종자 수 같은 거 보셨나요? 대부분 100에서 200 사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제가 뭐 200명의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을 그 디지털 온라인상으로 알고 지내는 거지 미디어 밖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던바의 수가 그거니까 좀 수긍하고, 너무 에너지를 저는 못 쏟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이렇게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힘든데 뭐 그런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자기부터 잘 챙겨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있는 거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고, 좀 야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 그래요. 그 세이노 작가도 그랬죠. 자기 가족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뭐 남이 아픈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괜찮은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구절에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분의 솔직한 그런 말도 좀 심장에 막 이렇게 파고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가 돼서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조바심 살짝 내려놓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자, 제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세상이 녹록치가 않아요. 다 어렵고 맨날 돌풍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태풍 속을 지나는 것처럼 때로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계속 이런 생각들을 집요하게 떠올려내고 실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한테 지금 물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나는 내 방식이 지금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떠드는 거고, 만약에 뭐 다른 분들이 제 말을 듣는다면은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남한테 피해만 가능하면 덜 주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뭐 야망 있는 사람들은 야망 있게 파이팅해서 성공하고, 아니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을 막 잘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제보다 한 10분, 20분 막 닝기적거리고 사부작거리다가 잠깐 누워서 좀 쉬다가 나왔는데, 또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누우니까 이렇게 날씨가 괜찮은데도 나오기 막 싫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렇죠 뭐. 선수들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엘리트 선출들도 맨날 그 생각 할 텐데, 내가 뭐라고. 그냥 어차피 나갈 거면 나가야지. 진짜 생각할 시간에 뭐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하는 게 좋긴 해요. 내가 그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또 너무 고달프고 마음이 지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날도 있겠죠.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럴 때는 그냥 쉬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죄책감, 죄의식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회복될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쉬고. 저는 수련이 부족해서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냥 일 없을 때는 그냥 쉬고, 뭐 하루 뭐 한 거지 의미 있게 보낸 것도 없는 것 같고
영원한 숙제죠. 제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막 크게 끈기가 올라가고 인내심이 생기고 뭐 절박해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몸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DNA 유전자 뭐 그런 것도 같이 섞여가지고 잘 이해하고 살아야죠. 걔네들은 유전자들은 뭐 쉬라고, 번식하라고, 뭐 먹으라고, 잠 더 자라고 계속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그걸 또 스스로 인정하고 뿌리 뽑아야 되니까. 하여튼 오늘도 1일 1 달리기 나왔습니다. 또 집에 갈 때쯤 되니까 개운하네요. 장마 온다 그래가지고 좀 쫄았는데 오늘 운이 좋게 비가 안 오네요. 주말이라 어제보다 뭐 어제도 금요일이긴 했는데 비가 와서 어제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주말이라 토요일이라 나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고독이나 외로움, 쓸쓸함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 제가 최근에 잠깐 슬럼프 비슷한 무기력 비슷한 그런 고독과 쓸쓸함에 조금 젖어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극복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꺼내고 싶으면은 좀 암울하고 어두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쓸쓸했던 적, 달리기를 하는데도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그런 거를 엄청 혼자 있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내가 외로웠고 정말 사무치게 뭐 누군가가 그립고 추억이 그립고 과거가 그립고 그런 거를 다음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원점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랑 기록은 안 봐서 모르겠고 뭐 대략 한 1시간쯤 달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수고 많으셨고 그냥 무탈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달리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부상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